오늘 왜 이렇게 세련됐냐고요? 장례식 가려고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장례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멋을 내봤어요. 아주 그냥 보시면은 핵도 핵인데 솔직히 전쟁이야 뭐 거기서 거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4%예요. 4%가 나락이에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말 그대로 제가 어제 선물 들고 있다가도 바로 그냥 100불 먹고 던졌거든요. 100불만 먹고 던진 이유가 어제 제가 누워있다가 오늘 좀 쎄한데 싶어가지고 파울의장 얘기를 파울 형이 하는 얘기를 좀 듣다가 잤는데 인터뷰 3시 30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 그러면은 처음에 뭐 0.75 발표 나고 난 밀리고 난 뒤에 파울 형 얘기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올랐어요. S&P 뭐 나스닥 이런 거 보시면 올라가면서 얘가 어떤 느낌이었냐 요거였잖아요. 요거 쏟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울 형이 나오면서 뭐 경제는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0.75 뭐 올릴만 하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뛰어든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말 그대로 3시 반에 딱 튀어나오고 난 뒤부터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 그대로 0.75 하고는 떨어지는데 갑자기 쭉 솟으면서 역시 파울 형은 시장 친화적이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던진 포인트가 언제냐면 제가 여기서 던졌거든요. 여기서 집어 던진 이유는 딱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말에 목표 금리를 3.5에서 4로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딱 듣고 난 뒤에 끝났어 이러고 집어 던지고 잤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0.75 올렸다라는 그 쇼크가 아니야. 연말에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했는데 연말 4%를 입에 담았거든. 그러면서 저는 아싸리 그냥 집어 던지고 난 뒤에 안 봤는데 한 번 더 속긴 했더라고요. 질의응답 하면서 질의응답 끝나고지. 그러고 난 뒤에 솟구치고 난 뒤에 쭉 밀려가지고 얼마? 3789로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들고 있던 라인이 3788이었거든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3788에서 위에서 그냥 익절하고 다니까 3789로 끝나버렸는데 지금 3.5에서 4%가 왜 나락이냐 그러면은 왜 나락이라고 판단하고 이거를 제가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4%로 맞춘대요.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4%로 올린다. 그러니까 3.5로 잡읍시다. 3.5로 잡으면은 기준금리가 3.5면은 미국의 시장금리는 얼마가 될까요? 시장금리 대충 5에서 5.5% 정도의 시장금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지 2% 정도의 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 목표는 2% 인플레로 한다며 시장금리 대충 2%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5에서 6% 정도의 금리가 나온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요 정도의 뭐 예대 금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돈들이 해외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미국으로 들어가죠. 왜냐면 기준금리가 미국이 이미 3.5%인데 그럼 미국 채권 사지. 돈 있는 분들 미국 채권 사가지고 달러 받지. 주식 투자를 하냐? 공격적인 투자를 하냐? 말 그대로 신흥국 국채를 사냐 그러면은 안 사거든요. 왜? 3.5% 기준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시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1200원이 일반화되는 시대, 1300원이 일반화되는 시대 요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만드는 이렇게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는 소리는 어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지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스페인 아니면은 그리스 약한 고리들이죠.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그리스랑 스페인은 유로를 쓰지만 그 안에서도 스페인 국가의 그리스 국가의 기준금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로화를 쓴다고 해도 얘네들도 각국의 재정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칠레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애들 쭉 밀려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빠져나가냐?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이탈하는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또 유로존 사태처럼 또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어제 긴급하게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열렸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위기 조짐에 대응에 나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주가 있고요. 그리고는 독일과 조금 대비되는 예전에 터져나간 경험이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요런 얘들은 좀 약하거든요. 독일은 우량하고 얘들은 약하니까 서로서로 이제 뭔가 금리차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서로서로 뭔가 투자자들도 나는 그래 독일 투자할래. 아니 이탈리아에서 5% 준다 그래도 독일에서 3%만 줘도 나는 독일을 살래. 독일에 투자할래. 왜? 이탈리아는 더 골로 갈 것 같으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이렇게 약해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단순 이자가 아니라 이 국가의 믿음으로 투자를 할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돈 안 되니까 혹은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빼요? 네이버 카카오를 빼잖아. 돈 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만 매수코를 외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건데 반도체나 2차전지를 만드는 독일 같은 한국 같은 말 그대로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제조업 베이스로 짱짱한 친구들은 그래도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돈이 안 몰린다라는 거고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얘들은 성장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 그 전만 하더라도 뭐 2.5, 2.75 5.5%면 올라라 주식하면 안 되겠는데.
도망칠 준비해야 해. 은행이고 세미콘이고 배당주들 진 주가가 적정주가 되겠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량주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고 하는 큰 산업이 핵심으로 잡혀있고 글로벌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러면은 유럽 어딘가가 터져나갈까봐, 유로존 금융위기 때처럼. 그러니까 유럽도 갑자기 이거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데 국채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이거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터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 제가 0.75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0.5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이렇게 빠르게 빡세게 올리고 이러면은 지금이야 금리가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거를 빠르게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파도를 땅 때리는 순간 다른 데는 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0.75 발표하자마자 유럽에서는 바로 지금 뭐 이탈리아가 터지니 많이 이런 얘기 나오고요. 지금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던 거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제 요 발언은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협박이었거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너가 지금 유가 안 떨어지고 인플레 지금 이러고, 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거 이 상태면은 진짜 다 죽자는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그 3.5%에서 4%라는 부분을 협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이만큼 올리면 골로 가는 거 너네가 다 알지. 근데 인플레 안 잡히면 우리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협박을 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 FOMC 인터뷰에서 제가 아직까지 뭐 저 금요일날 산다 그랬다가 또 왜 또 안 산다 그러냐 그러는데, 저 지금 주식 살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FOMC 인터뷰에서는 일단은 3.5에서 4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파월 형이 되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월 형이 그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FOMC 나오기 직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궜다는 소리도 본인이 들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가 복잡했을 거야. 바이든 형도 들어와가지고 조인트까지 니 좀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니 경제 해치지 않고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아 이러면서 바이든 형이 대통령이 대놓고 불러가지고 자기 상관 자기 뽑아준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거 조인트 깐 거잖아. 그것도 있고, 근데 CPI도 높게 나오고, 이거 국제유가 때문에 이거 CPI가 지금 이따위로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고, 기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음엔 1% 올릴 수 있습니까? 다음에는 0.75입니까? 인플레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미국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좀 멘붕이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인터뷰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오늘부터 줄줄이 페드에 있던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뷰나 공개 행사, 공개 발언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마다 이게 호재니 악재니 호재니 악재니 이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미국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 이걸로 나락 간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미국이 나락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미국은 그래도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은 주가가 빠지잖아. 우리나라는 주가 빠지면 뭐라 그래요? 개인이 받았다, 혹은 기관이 받았다, 혹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요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항상 말하잖아. 미국은 뭐가 있다고? 미국은 기업이 받아요. 기업이 뭘로 받아? 자사주로 받잖아. 근데 자사주 받는 물량이 작냐? 졸라 많아. 미국은 미국 시장의 제일 큰 손이 누구냐? 월스트리트랑 기업이에요. 기업들. 우리나라는 기업이 사도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하니까 그냥 저렴한 단가에 주식을 사서 보유한다니까. 아니 자사주 매입을 하든 말든 주가는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방어했단데,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자마자 소각을 하잖아. 그만큼 시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만큼 EPS라고 하는 부분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총 버는 돈, 총 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지수 산정하는 건데, 미국은 뭐합니까? 미국은 분모를 계속 떨고, 그러니까 미국 지수는 그래도 우상향하고 그래도 버텨낼 거예요. 왜? 떨어지면 기업이 사서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떨어지면은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답시고 어떻게 이걸 발표하면서 뭐 주가 방어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배당준이 어쩌니 이러고는 뭐 성장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뭔가 바닥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되게 핵심적인 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박스권일 거라고. 빠져서 사주면 뭐해? 기관이 사면 뭐해? 외국인이 사면 뭐해? 기업이 사면 뭐해? 그대로 보유인데. 우리나라는 요걸 거라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박스권에 갇히는 이유가, 돈 잘 벌었어 배당, 돈 잘 벌었어 배당, 돈 잘 벌었어 배당락 때문에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수가 횡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계속 자사주를 소각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S&P 500 지수 투자하는 거고, 한국은 박스권 매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환전에서 넘어가기도 유유라
어쩌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외환이 막에 1,500원, 2,000원으로 날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1,200원대가 일반화될 시대가 올 겁니다. 달러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시대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미국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하느냐. 애플 기준으로 한 분기에 20조 때린다니까. 애플이 20조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애들은 대충 보시면은 그냥 몇백조, 몇천조가 그냥 자사주 소각으로 계속 시장으로 들어와. 그리고 그걸로 계속 그냥 시장을 녹여내는 거예요. 지수를 녹여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는 결국에는 조정을 받아도 우상향할 겁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는 달러는 경쟁력이 계속 있겠지. 지수 투자를 하든 뭘 투자하든 우리나라에서도 ETF 통해 가지고 S&P 500 ETF 살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달러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 경쟁력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환율이 1,100원대 오겠지,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쟁력이 다시 올라가고 다시 금융 상황이 다시 금융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이번에 1,250원대 달러를 바꾼 이유도 결국 그거거든. 안 올 것 같아요. 넋두리 해도 되나요? 네, 넋두리 하세요. 다른 사람 기분만 안 상하면 됩니다. 예, 다들 물려있기 때문에 여긴 넋두리 하는 방입니다. 예, 저도 물려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거는 그치, 국내 지수 사는 신호는 환율 내려가는 거 보고 환율 안정화되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은 듯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고요. 단기로 보시면 삼성전자 아니면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3.5% 기준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국가나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